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넘쳐나는 뉴스로 혼란한 시대, 개인도 정부도 언론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황상민 TV 본방사수. 네, 뭐 좀 썰렁하네요. 누구세요? 사로입니다. 네, 사로 변호사. 8월 24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숍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앞에 계신 분 누구세요? 북에선 강북 아줌마입니다. 아, 북에서 온 강북 아줌마. 요즘에 목선 타고 오셨나요? 네, 목선 타고 오셨네요. 예, 네. 근데 목선 타고 내리자마자 전화 빌려달라고 이모한테 전화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우리 군이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거는 또 밝히지를 않아요? 저희는 스트레스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참 이 나라는 진짜 뭐 목선 정도라도 가볍게 상륙할 수 있는 이 철통 방위 국가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네, 그러더니 오늘 뭐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싹 바꾸는 걸 보고 사실은 그 정책실장 하시는 분 진작 바꿔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분이 왜 저기에서 저러고 있으실까 했는데 이제 경제 정책 운운하는 게 다 결국에 뻥이었다라는 거를 우리 문 대통령이 인지하시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 청와대에서 이 김수현 수석이 이 한국당이 주장하는 토론회에 참석하기 싫어서 그만두신 게 아닐까요? 아이고, 아닌가요? 그 한국당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왜 참석을 본인이 해요. 그리고 그거 참석하기 싫어서 본인이 지금 사로 변호사는 황심소에 나오고 싶어서 지금 청와대에서 온 연락에 이번에 거절을 하셨군요. 안 그래도 요번에 그 여선웅 씨라고 강남구청장에 출마하셨던 네. 그 구의원 한 분이 청와대 네. 정책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이 소카에서 그 본부장으로 강남구청장 떨어지신 다음에 네. 소카의 본부장으로 가시더니 네. 다시 청와대로 갈아타시더라고요. 그 말은 본인이 지금 강남구 의원 선거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으로 못 갔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구의원부터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지역을 잘못 알고 갔네요. 참 내가 사로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보니까 당분간 사로 변호사는 청와대 호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 황상민 TV에 나오든지 황심소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황심소가 없으면 불면증이 다시 생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못 떠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청와대 가봤자 이미 볼장 다 봤으니까 뭐 전화 더 이상 오면 귀찮게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끊으세요. 네. 네. 다음 정권에는 전화 오긴 올 거예요. 오, 네. 정말요. 아이고 또 밤잠 자지 말고 또. 예, 기다리세요. 근데 전화 배를 크게 해놓으면요, 굳이 안 자고 기다리느냐, 뭐 자고 기다리냐 상관없어요. 네, 그건 그렇고 강북 아줌마. 네, 북에서 오니까 따뜻한 남쪽에 오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올라가신 분은 대체 무슨 심리로 올라가셨을까요? 글쎄요, 그 모르셨다고 하시던데 그 남으로 오시는 줄 모르시는 분이 두 분 계셨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속은 건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 배를 타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열이나 이런 게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가겠다, 남쪽으로 가겠다라고 확실히 서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한 사람은 내려가지고 그 주민한테 전화 좀 빌려주세요 하고 이모한테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하겠다고 한 거로 봐서 이미 상당히 준비를 오랫동안 했다는 거거든. 왜냐면 이모 전화번호 본인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려면 한 번 듣고 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휴지 적어가지고 지니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모하고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놀라운 거는 우리 국정원에서 두 사람 올라가겠다니까 바로 다음날 올라 보냈다면서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한 분은 그 전투복을 입고 있었긴 했지만 네. 마치 우리나라 군인 그냥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입은 것처럼 그냥 민간인이었다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민간인이죠. 북한에서 군복을 제대할 때 우리 예비군복으로 네. 쓰라고 주는 것처럼 그거 아. 주는 거 그거 옷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입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병영 국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군복을 입고 다니든 그냥 입고 다니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계급이 안 붙어 있으면. 음흠. 그건 그렇고 북에서 오신 이 아줌마 네. 오늘 무슨 사연을 가지고 오셨어요? 김무성 의원 국가 내란죄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방송을 저희가 했었는데 그 후기에 대한 사연이 왔습니다. 네, 어떤 사연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김무성 의원 국가 내란죄 이유는 방송을 보고 후기를 남깁니다. 당시 박사님께서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청원을 올린 사람이나 황교안 대표를 주축으로 한 극우 세력 모두 독재 권력을 소망하는 구시대적 심리 상태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민주당 지지자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랫동안 서로 공유해온 담론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 내 자신의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지지자였음에도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게 상당 부분 언론에 의해 왜곡된 정보가 전파되었던 것임을 알게 되었고 두 번 다시 내 자신이 사안을 균형 있게 본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공정함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혹 내가 이해되지 않는 판단을 하더라도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지지자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당선되면 나는 청와대에 가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거냐고 묻자 지지자들은 감시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노무현 후보는 당황해하면서 나 흔들 사람은 여러분들 말고도 많다면서 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청원이나 한국당 해상 청원은 민주당 지지자가 그 당시 미안함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마음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습을 보이면 여당은 자한당과 싸울 동력을 얻게 되니까요. 그 힘을 바탕으로 정당한 권력 행사를 하길 바라는 의미는 아니었을까요? 또 지난 11일 강기정 정무수석의 청원 답변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한국당을 선거를 통해 심판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답변이 여당 정치인과 지지자의 훌륭한 티키타카를 드러내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든 것은 탁월한 정치적 행위였던 거죠. 국정원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표출하는 장소를 만들므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탄탄히 할 토대를 만든 것이니까요. 권력을 잡아야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해당 청원을 올리신 분이 독재 권력을 소망한다기보다는 세월을 거치며 지지자가 진화한 모습은 아닐까요? 바로 이게 노예의 마음으로 사는 전형적인 사람이라는 박사님의 평가가 귀에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지지자의 견제와 협력은 조화될 순 없는 것일까요?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태극기 부대가 촌스럽다고 생각은 해도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 참 좋은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아주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태극기 부대가 촌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태극기 부대는 세련됐나요, 그러면? 뭐 촌스럽진 않지만 이 말은 무슨 뭐 뜻인가요? 이 이야기부터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아마 이분은 태극기 부대는 최소한 세력으로 뭉쳐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 세력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서 뭐 세련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력으로 뭉치지 않은 이 황심소 청취자들은 촌스러움이다. 이 이야기도 동시에 하신 거죠. 이 황심소 이 분들은 세력을 안 뭉쳐졌으니까 뭐 생방송할 때 후원도 찌질하게 해. 그 다음에 방송 후원 널 후원해 주세요 하고 찌질하게 하니까 촌스러움과 찌질함의 원단이라는 건데, 그럼 우리도 세력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네요. 이분 주장에 따르자면. 하다못해 태극기도 세력을 이루는데 뜻을 가지면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황심소는 무슨 뜻이 있나요? 심리 독립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심리 독립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걸 지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이렇게 없다는 이야기네요. 여전히 이 국민들 여전히 그냥 삽질하면서 청원하면 해결될 것 같고 누군가 비난하면 해결될 것 같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이 지금 국민들을 삽질한다니. 국민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거 모독이에요, 모독. 근데 청원한다고 이렇게 이 김무성원에서 청원을 이렇게 22만 명이나 청원을 했는데 막상 이 강기정 정무수석이 답변한 걸 보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사실 그렇잖아요. 그 김무성 의원 내란죄라고 했을 때 지금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뭐 누가 고소를 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고소하면 그건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정당을 내란죄로 해가지고 정당 해산하고 이 국회의원 무효로 만드는 거하고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질문해야 그래서 되는데. 세력을 만든 다음에 힘을 써서 똑같이 응징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권력을 잡은 세력이 우리가 세력이 약하니까 그거는 본인이 가진 권력이 뭔지 제대로 쓸 줄을 모르는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소리예요. 칼자루 잡았으면 제대로 잘 휘둘러야지. 망나니 같이 휘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사안까지 이야기하면서 할 말을 못하게 하는데, 먼저 이 청원을 올린 분들이나 또 황교안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극우 세력이나 모두 독재 권력을 소망하는 구시대적 심리 상태다 라고 했는데, 이 말 자체가 뭐가 잘못됐거나 뭐가 이분은 불편하셨을까요? 황교안 그 주축 세력은 구시대적 독재 권력을 소망하는 세력인데 우리는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는 독재 권력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독재 권력이 뜻이 뭔지 아세요? 독선이라는 말은 잘 알겠는데 독재란 말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으니까요. 독재 권력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재자 하면 히틀러, 무솔로니, 박정희
다 독재자라고 하면 지도자가 내 뜻이 옳아. 내 말하고 다른 말은 다 나쁜 놈이야. 죽여, 잘라. 이게 독재 권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이 청와대 폭파시킨다. 김무성 저 인간 잡아넣어. 죽여버려. 잘라버려. 이렇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 권력이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라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세력을 만들어서 상대방 세력은 악이니까 다 없어지고 마치 좌파면 좌파, 우파면 우파 이렇게 한 세력만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것보다는 어쩌면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예를 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 된 것 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더 강하게 세력으로 뭉치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글쎄요, 그게 진짜 그럴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정권을 잡고 당신이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뚜렷이 나아갔다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상황에 처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신이 해야 될 게 진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하는 걸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패거리가 하는 건 무조건 옳고 국민들이 바라거나 국민들이 그거 하는 거는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뭐 좋다는 정책 하면 이거는 좌측인지 우측인지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거 아니에요. 자러 간다, 우러 간다가 아니라 진짜 국민들의 마음이 뭔지 좀 파악을 좀 하세요. 그럴 때 그분들이 가지는 생각은 우리가 하는 건 옳은데 저 무식한 국민들이 제대로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 지지자들이 감시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말고도 우리 헌들 사람 많으니까 지지를 부탁한다. 이럴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당신이 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뚜렷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 저희들이 이전 정권처럼 이 잘못하는지 감시를 해주세요. 더 감시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웃기게도 검사와의 대화 이런 해치거리기를 했겠어요? 그분은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권위적인 정치에서 탈피해가지고 이 정권의 권력에 이 멍멍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검사들을 잘 그거 하겠다. 잘 달래가지고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검사와의 대화를 했을 때 걔네들이 보인 행동이나 발언이 뭐예요? 진짜 검사스러웠잖아요. 네. 형님 얘기를 꺼내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막가자는 그렇죠. 겁니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만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네 아직 대통령 인정 안 한다. 네가 지금 주인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멍멍이들은 네 주인이라고 인정 안 할 거거든. 그럼 언제부터 멍멍이는 주인이라고 인정하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인정하나요? 얻어맞은 후부터. 오. 얻어맞았을 때는 쉽게 인정 안 해요. 그렇다면 먹을 거를 줬어. 오. 그게 멍멍이의 특성이라는 거. 이분들이 집에서 멍멍이도 안 기르나? 오. 안 길러봤습니다.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멍멍이를 이 가르치려고 하고 멍멍이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저쪽은 멍멍거리는데 그래 내 말 잘 듣든가 안 그러면 너희들 말을 내가 잘 들어줄게. 이게 그분이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있어. 그러면서 강남에서 집값 오른다고 난리를 치니까 부동산 잡겠다고 더 집값을 띄우는 아주 놀라운 경제 정책을 쓰시고. 네. 왜 강남에 사세요? 이사 가세요. 이사 가세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정책을 하신 분이 바로 오늘 갈 경질이 되신 김수현 수석이 그 부동산 정책 책임자셨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번 정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지금 하신 분이시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거의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그분이 똑같은 짓을 하다가 결국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진짜 능력의 끝장판을 보고 나서야 지금 바꾸시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이건 진보다 우파다 이렇게 나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을 지지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 권력을 가졌으면 정당한 권력 행사를 하길 바라는 의미. 그 힘을 바탕으로 정당한 권력을 행사를 바랄 때 정당한 권력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정권 핵심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눈 어떤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정권이 바뀌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는데 자기가 실수를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절대로 용납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무 책임만 면피하면 정권이 바뀌는 말든 그건 괜찮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로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은 무슨 마음으로 했는가 라는 거에 한 번만 생각했어도 그 이야기가 저 찌질한 인간이 지가 정권 잡고 나서 지 나름대로 해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지금 이거를 어떻게 면피할까 그리고 어떻게 다음을 대비할까 거기에서 노는 불안해서 노는 심리지 지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해봤던 사람의 심리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그거를 말이라고 지금 해요? 그러시면서 역시 믿을 건 공무원밖에 없다. 이 관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다른 사람 믿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게 하시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중반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했던 전략이에요. 결국에는 관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관료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 그리고 관료는 결코 본인들이 하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적폐청산, 뭐 규제 어쩌고 저쩌고 혁신 다 그냥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 때도 부총리가 처음에 사실은 부총리 선정할 때부터 이미 사실 전혀 이분들이 뭘 해야 될지 아젠다 설정 못하신 상황이 있구나. 그러면서 4차 뭐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 이 관료들이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뜬금없이 적폐청산 이야기를 못하니까 멋있게 들리는 4차 산업혁명 그 이야기 하는데 그대로 말려셨구나.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참모라는 사람 뭐 널공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공이라고 하는 어쩌다가 공무원이 됐고 청와대에 들어간 그분들이 진짜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나 비전이 없는 분들이구나. 정책에 있어서는 참 무지하구나라는 걸 더욱더 느끼게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봉하마을 가실 때 끝까지 남아 있었던 참모들도 보면 대부분 홍보 라인이어서 정책 라인들은 거의 남아 있지를 않았거든요. 아마도 왜 지금 남아있을 정책을 한 게 없어서 그러신가 보죠. 그러니까 정책은 주로 공무원 중에서 발탁을 했었고 주로 언론사 출신의 홍보를 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핵심을 이루시는 것 같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 홍보하신 분 지금 주위에 계신 분 아무도 없네. 우리 손해 충돌하신 분은 이미 벌써 당에서 나가셨고 또 당에서 뭐 연구소 소장하시는 분은 들어가긴 했는데 청와대하고 교감이 잘 되려나? 그러면 정책은 전부 다 관료로서 이제 자곡이 되고 그 다음에 좀 혁신이라는 느낌이 되려고 하니까 그거는 그 나간 장하성 이 실장의 거의 똘만이나 후배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 분으로 바뀌셨죠?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정책실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옛날에 장하성 실장 하시던 분하고 같이 시민단체 활동하신 분 맞죠? 맞습니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지금 청와대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가지고 진보 구색 맞추고 실제 정책은 관료 출신을 등장하고 그것이 문재인 정권이 똘똘 뭉친 권력의 정체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본인이 참 말씀하신 무조건 지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독재 권력을 만들어내는 척경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싶은 그리고 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받는
권력 있고 세력이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시는데 과연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인연이 있지만은 문 대통령의 과연 정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장선상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정책이나 정치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더 잘 감시를 해야 되지 무조건 지지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 구체적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시는 것이 밑에서 올라가는 보고서만 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공무원 얘기는 좀 그만 믿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공무원을 안 믿고 대통령이 누굴 믿어요? 국민을 믿어요? 아니면 사로 변호사를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저라도 믿으시면 되는데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가 아니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전문가. 전문가는요, 사기꾼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미 부러진 화살에 놓은 대사로서 난 너무 공감했어. 대한민국의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 그거는 그냥 지 출세하고 지 폼 잡으려고 하는 사기꾼이지. 진짜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그거를 대중과 공감하든지 국민과 같이 힘을 합든지 아니면 이 대통령이라는 리더와 공감할 수 있는 전문가는 그거는 전문가를 찾지 말고 대통령 리더인 당신께서 그 많은 일 중에서 이거 하나만 꼭 이 당신이 재임하는 동안에 이루고 싶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쓸데없이 공무원들이나 그럴듯한 전문가한테 들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확보 그런 사기술에 놀아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다행스럽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대체 뭐 하시는가 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금 무조건 닥치고 치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연까지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